안녕하세요, 체리입니다. 한화이글스의 대표 마스코트 수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아셔야 할 분이죠. 한화이글스의 유일무이한 디자이너 김정민 디자이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화이글스의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민 씨 놀리는 게 네. 제일 재밌거든요. 이글스 다니면서 제일 재밌어요. 당황하면 도망가죠. 그럼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한화이글스의 디자이너가 됐는지 궁금하대요. 저는 이제 원래 스포츠 쪽 디자인을 했었어요. 오. 근데 프리랜서 같은 걸로 이제 특히 스포츠 쪽에서도 격투 스포츠 쪽을 많이 디자인을 했었는데 UFC나 뭐 알고 있는 체육관, 그러니까 별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체육관 뭐 디자인부터 이제 각종 회사 로고 아니면 무슨 단증 이런 스포츠 쪽에 있는 디자인들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많이 쌓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지원을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민 씨가 오시기 전에도 다른 디자이너 분이 계셨어요? 아니요, 사실 디자이너가 없어가지고 디자이너를 처음 채용한 게 저였고요. 원래 그 전에는 KN 말해도 되나? 괜찮아요. 그래요? 업체, 저희 협력 업체 쪽에서 디자인을 다 해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저가 채용이 됐어요. 그럼 최초의 디자이너이자 유일무이한 디자이너? 아니 최초는 맞는데 유일무이한 건 아닌 게 지금 이제 새롭게 오신 과장님도 디자인 담당하시는 분도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상품 담당하시는 분도 같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세 분이서 같이 해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웨야 라운지에서 찍다가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필드박스로 옮겼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시 질문해볼게요. 사실 수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정민 씨가 입사 전에 수리가 이미 있었다고. 맞아요. 네네. 제가 6월 정도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한 달 전에 이제 수리가 나온 상태였고요. 캐릭터가 나온 상태였고. 한 달 전에? 네, 한 달 전에 나온 상태였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안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한 달밖에 차이 안 나서 그렇지 제가 만드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베리에이션이랑 그런 것들을 보통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수리의 모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쓰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수리가 그 자체 이제 팬분들이 귀여워하시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좀 멍뚱한 면도 있고 그리고 좀 뚱뚱해가지고 살찌는 그런 컴플렉스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매력을 디자인을 할 때 많이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베리에이션을 할 때 아무래도 동작을 뭐 엎드릴 수도 있고 점프해서 캐치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좀 엉뚱한 요소를 꼭 넣는데 그 중에서도 선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 디자인을 할 때 선이 아름다움에서 되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이란 건 수리의 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수리의 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취하더라도 선이 아름다워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수리가 좀 색깔이 잘 묻어나왔으면 해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막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아니면 잠자다가도 생각나는 게 디자인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브렉트 프레임을 만들 때 진짜 많이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고 그때 생각이 너무 안 났었고 그때는 원래 브렉트 프레임이 아니라 판을 흔들어라 한글로 된 판을 흔들어라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브렉트 프레임으로 바꾸기까지 정말 커피숍에 새벽 2, 3시까지 며칠 동안 갔어요. 그 24시 커피숍을 찾아서 대전에 있는 데 가서 며칠 동안 거기서 계속 스케치북 가지고 계속 그렸어요. 근데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안 나왔고 결국 나중에 집에 피곤할 때 집에 들어와서 그냥 음악 틀어놓고 누워있거나 그렇게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느낌이 좀 온다.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바로 일어나서 뭐 스케치를 하세요? 네,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핸드폰이 요새 아날로그 있으니까 메모장 펴가지고 거기다가 다 써놓고. 특별히 영감받는 분야가 있는지. 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가서 뭐 어떤 문화를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그 문화에서 받은 영감이 있잖아요. 가서 어떤 뭐 가우디 성당을 보고 어떤 건축에 영향을 받았고 그런 선들이나 아름다움이 제 디자인에 담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을 해서 전시회를 보고 그 관련된 걸 찾아보기보다는
조금 폭넓게 보는 게 훨씬 더 디자인을 할 때 좋은 것 같아요. 뭐 염두에서 거길 간다기보다 그냥 폭을 네. 열어놓고 다 네, 그게 훨씬, 흡수를 하시는군요. 네, 그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하나이글스 디자이너로 있으면서 언제가 가장 뿌듯했어요? 아무래도 팬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작년 포스트 시즌 그때가 저는 가장 제가 있으면서 가장 행복했고 되게 지금도 표정이 네, 그때 저희 슬로건도 그렇고 그때 판을 흔들어라 그게 다 타이밍도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고 뭐 조금에서 이제 많은 팬분들이 운집을 해서 깃발도 많이 흔들어 주시면서 다 같이 응원을 했을 때 그때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슬로건이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기회를 판을 흔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 선수나 팬과 제 프런트 똑같은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리포터도요? 네, 같이 리포터도. 네. 이제 정민 씨가 디자인하는 굿즈 상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약간 이거는 예상 밖으로 대박이 났다 하는 상품이 있다면? 근데 보통 볼 때는 할 때 감이 와요. 그리고 네, 신경을 쓴 게 아무래도 잘 되기도 하고 뭐 이번에 마라탕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되게 생각을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해서 방향성도 많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예상도 많이 했었고 그냥 허투루 디자인을 해서 그게 대박 치기에는 아무래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워낙 팬분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허투루 디자인을 하면은 그게 다 표현이 돼서 사실 매출에 큰 영향이 없어요.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수리가 탕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육수 뽑는 거 아니냐고.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마라탕이라는 그 솥 같은데 뜨겁게 들어가서 수리의 엉뚱함을 또 한번 보여줄 수 있고 이제 그 마라탕면이 포기하지 마라탕면이에 대한 빙그레 폰트 그런 것들을 다 담았기 때문에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지 않았나. 그래서 아무튼 그 수리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마라탕면 나와서 말인데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마라탕면을 물을 많이 내면 진짜 맛이 없어요. 정말 맛이 없고 물을 거기 써있는 표기법보다 좀 줄고 줄여서 쓰고 라면도 물 좀 처음보다 좀 적게 넣어야 맛있죠. 그쵸. 그런 것처럼 좀만 넣고 청경채랑 뭐 차돌박이 있으시면 넣어주고 숙주랑 이런 거 넣어서 먹으면은 근데 정말 맛있어요. 고급이네요. 네, 너무 고급인가? 라면이 간편하게 먹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맛있고 그냥 물 많이 넣어서 라면만 끓이면 솔직히 웬만한 라면보다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솔직하게 나가시죠. 차돌박이랑 청경채, 숙주를 꼭 넣으세요. 네, 그럼 맛있는 물 조금. 하나이글스랑 콜라보레이션 했던 그 회사들이 많잖아요. 뭐 스왈로보스키라든지 풀무원이라든지. 그런데 막 그런 기획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과정이? 아무래도 제가 그전에는 제가 했던 게 아니고 제가 했던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콜라보를 아무래도 내년도 좀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상품을 만들 때 아무래도 협력업체랑 같이 진행을 할 때 어떤 상품을 만들 때 그렇게 전문성 있는 상품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비누를 만들거나 손 세정제를 만들 때 아무래도 협력업체랑 하는 것보다 그쪽에 많이 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안정성이 검증된 그런 업체랑 하는 것이 보통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업체들을 좀 물색을 한 다음에 염두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PPT를 제안서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특히 풀무 같은 경우는 원래 마라탕이라는 게 처음으로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뜨겁고 되게 매운 음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마라탕이라는 라면 자체가 생소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라면으로 만들 때 사실 사람들이 주로 먹지 않고 선택적으로 먹는 그런 기호식품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풀무원 쪽에서도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저희 쪽이 성격도 잘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이랑 풀무원이 먼저 연락을 왔었어요.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구나. 네, 맞아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뭐 또 있어요? 네, 지금 뭐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고 있어가지고 어차피 하고 있는데 되게 궁금하다. 내년에 내년에 나오거나 이제 진행하기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비밀. 그럼 아까 정민 씨가 그랬잖아요. 촉이 좀 온다고. 이 기획은 어떨 것 같아요? 내년에?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솔직히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만 얘기해주세요. 아무래도 손 쓰는 거라든지 이제 좀 네, 그런 거 쪽이나 아무래도 뭐 생필품 그쪽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할게요. 네. 위니비니 팬분들께서 위니비니 굿즈는 안 나오냐 이런 질문들을 주셨어요. 네네네. 아무래도 위니비니를 제가 예전에 한번 인터뷰 잡지 같은 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통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니비니를 뭐 없애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 위니비니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가 산 디자인이라는 것이 제가 혼자 그려서 상품으로 무조건 출시되는 게 아니라 저희 팀이나 회사에서 최종 보고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알겠지만 그룹 이제 더 상위 조직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방향성이 만약에 맞지가 않으면은 그게 컨펌이 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도전은 해보겠지만 뭐 그게 아무래도 쉽지 않은 실정인 건 사실입니다. 이제 독수리 한마당이 이제 3개월,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맞아요. 그때 기획 상품도 그럼 지금 디자인하고 계신 거예요? 네, 보통 독수리 한마당 같은 경우는 워낙 소수 팬분들만을 위한 그런 이벤트이기도 하고 상품 품목이 아무래도 조금 더 고가, 좀 더 좋은 프리미엄 상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을 보통 진행을 하는데 사실 올해는 아직 내부적으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막 워낙 우리가 11년 만에 가을 야구도 가고 이래서 더 신나게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막 여러 가지 디자인도 되고 근데 사실 지금 우리 팀 자체가 침체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신나서 디자인을 보내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디자인할 때 조금 힘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반응이 아무래도 팬분들도 기분이 좋아야지 저도 하는 디자인을 하는 게 기분이 좋거든요. 아무래도 요새 그렇습니다. 힘내세요. 네, 2020년 슬로건도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네, 아무래도 지금부터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뭐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이게 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전조사라든지 혼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브레이크 더 프레임 이후에 좀 부담감이 더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2019년도가 브링잇이라고 한번 들어와 한번 붙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좋지 않은 성적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번 브레이크 더 프레임이 너무 잘 돼가지고 브링잇 때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 프로필 사진 뭐 후드티 쓰고 있는 프로필 사진부터 이제 약간 변화를 많이 주려고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도 선수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이런 컨셉이나 이런 걸 기획을 할 테지만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성적도 연관이 있으니까 너무 자극적인 걸 해서도 안 되고 좀 고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브링이 그 선수들 사진 보니까 되게 약간 아이돌처럼 네, 찍었더라고요. 네, 특히 코치 감독님들한테 막 후드 강요하고 스냅백 써달라고 하고 거꾸로 써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이 죄송스럽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프론트 선수분들도 그렇고 이제 코치분들도 많이 좋아하셨고 팬분들도 아무래도 조금 좋게 봐주시고 맞아, 색달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행이었는데 성적까지 좀 이어지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하죠. 약간 성적 이야기 나오고 나서 되게 여기 분위기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아, 그쵸, 네, 그쵸. 조심스러워. 네. 맞아. 저도 이글스 TV 찍을 때 맨날 열심히 찍어도 성적 안 나오면은 야구나 잘해라 이게 끝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적에 따라서 예진 씨도 눈치 보고 있는 게 있고 그런 게 많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인생의 눈치예요. 여기 입장할 때도 눈치. 정민 씨, 그러면요, 디자이너 직업의 매력은 뭐예요? 아무래도 디자인은 이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할 수 있는 도구. 어떤 분들은 말이나 이제 글로써 사람을 설득하고 소통을 하지만 저는 이제 그림으로써 표현을 해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분들께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제 마음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습관, 문화까지 변경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이 됐던 건 어떤 새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디자인이면은 최고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수리 디자인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되게 뿌듯하시네요. 약간 디자이너의 매력 진다고 느꼈죠? 네, 맞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면은 그때 되게 뿌듯합니다. 네, 저도 정민 씨랑 이야기 나누면서 이게 MC 리포터의 매력이구나 느꼈습니다. 역시 최고의 인터뷰. 최고의 MC. 최고 한화이글스. 정민 씨 좋아하는 색깔 뭐예요? 한화이글스는 오렌지잖아요. 네. 그럼 오렌지 컬러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정민 씨가 좋아하는 색깔은 다른 거 있잖아요. 저 그냥 무채색 좋아해가지고. 무채색 좋아해가지고 오렌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오렌지를 입으면 얼굴이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좀 튀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전 무채색. 모델 같은데? 네.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이 연필은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뭐 노트도 없이 연필만 가지고 오셨는데 연필은 왜 가져왔어요? 불안해서. 불안해서. 네, 저 불안해서. 여기다 낙서하시려고. 네, 불안해서 심리적으로 애착 인형 같은 거죠. 이 연필로 그리세요? 네, 맞아요. 타이거스 팬분들이나 아니면 KBL 야구 팬분들 등등 많은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뭐 이런 자리를 아무래도 MC 차리 예진 씨가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제가 팬분들과 좋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시청을 하고 있는 이제 예진 씨 이거 하고 있는 MC 차리 시청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예진 씨의 뭐 외적인 부분, 아름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진정성 있고 되게 매력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많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도 되게 좋으신 분이고 되게 좋은 매력도 많으신 분이니까 앞으로도 이거 오래오래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요? 왜요? 너무 감동을 주세요. 왜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아내분한테 영상 편지 주세요. 예진 씨가 또 이런 것도 시켜가지고 이거 팬분들은 이제 여기서 꺼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예민 떨 때도 많고 그런데 집에서 요리도 많이 해주고 집에서 할 일 집안일도 많을 텐데 그런 것도 많이 내조해주는 거 있으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많이 고맙고 사랑한다. 네. 네, 지금까지 한화이글스 김정민 디자이너와 함께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재밌었어요. 진짜요? 네. 다음에 또 2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MC 체리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